8명의 참가자가 있었어요. 콜로라도의 한 캠핑장에서요. 그리고 딱 일주일을 보냈죠. 근데 그 일주일이요, 이 사람들 몸에서 뭔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방법은 간단했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혹시 나는 원래 야행성이다 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 이 실험 하나로 완전히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 고역이다. 체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저녁형이라서 새벽형은 애초에 포기했다. 아침마다 알람 5번씩 미루면서요, 스스로 게으르다고 자책도 하고요. 미라클 모닝 한다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지 않아요?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나는 의지박약인가 싶어서 괴로웠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거의 평생의 숙제처럼 새벽형 인간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늦게 일어나는 건 그렇다 치고 기상 시간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새벽 늦게까지도 잠이 안 와서 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콜로라도 대학교에 있었던 캠핑 실험 연구가 있었어요. 새벽형 인간, 저녁형 인간 같은 다채로운 그런 수면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캠핑에 모아놓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 실험 결과를 보고 유전적인 영향으로 저녁형 인간이야,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진짜 야행성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관리, 노화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텐데 너무 중요한 이 관리는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는 원래 저녁형 인간이야, 아침형 인간이야 라고 믿는 이런 수면 패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한 이 빛의 환경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정도 햇빛을 보고요. 누구는 오전 내내 커튼도 열지 않는 어두운 방에 있다가 점심 지나서야 겨우 창문의 빛을 보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수면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하버만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유튜브를 진행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언급했던 연구예요.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직접 원문을 찾아봤어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케네스 라이트 교수팀이 2013년에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연구 방식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참가자가 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8명의 평소 생활 리듬을 알기 위해서 손목에 그 애플워치 같은 기기를 차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몇 시에 자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침 속에 있는 멜라토닌의 분비량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분비가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멈추는지 이렇게 2가지 검사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요, 캠핑을 데려갔어요. 캠핑을 데려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는 노트북, 넷플릭스, 인공 조명 같은 것들을 자기 전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한 거예요. 자연광, 햇빛만을 가지고 지내게 한 거예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을 자고 이런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캠핑 전에는 참가자들의 그 멜라토닌이 자정이 넘어서야 분비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멜라토닌이 좀 나와줘야 졸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자정이 넘어서 분비가 된 거예요. 자정 전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캠핑 일주일 만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그 시점이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 일몰 근처로 당겨진 거예요.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졸리던 몸이 해가 지면 슬슬 졸려오고 해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몸으로 바뀐 거예요. 일주일 만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변화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훨씬 크게 나타났어요. 저녁형 인간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의 아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훨씬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아침형 인간 쪽으로요. 나는 원래 야행성이야,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될 수는 없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변화가 제일 컸대요. 이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 패턴 이런 습관과 관련된 루틴들은 그렇게 금방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면 패턴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어떤 습관적인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위고비 주사 맞으면 바로 식욕이 없어지듯이 호르몬과 같은 어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 체계에 의해서 졸리고 잠이 깨고 이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몇 달 몇 년씩 노력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을 쐬는 이 환경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빨리 우리 몸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 캠핑에 참가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현대인들, 우리랑 다를 바 없는 그런 현대인들이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햇빛을 보고 노트북으로 일하고 뭐 밤늦게 넷플릭스 보고 아침에는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캠핑이라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캠핑에 갈 수 없는데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해서 후속 연구를 찾아봤어요. 같은 연구팀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주말 캠핑 단 이틀만으로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결과는 비슷했어요. 짧은 캠핑만으로도요, 리듬이 앞당겨졌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졸리고 아침에는 잘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의 그 수면 패턴의 주기가요, 아침형 인간에 가깝게 당겨졌습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늦잠 자던 사람들 변화가 마찬가지로 더 컸던 거예요. 핵심은요, 캠핑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아니었고요. 낮과 밤의 빛의 대비가 포인트입니다. 낮에는요, 확실히 밝게, 그리고 밤에는 어둡게 해줘야 돼요. 평소에 집에서도 이 캠핑의 환경처럼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낮과 밤의 빛의 대비. 그러니까 낮에는요, 확실히 밝게, 지금 낮이다, 지금 아침이 되었다, 이 느낌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요, 확실히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뜻이에요. 해 뜨면 햇빛 쐬고, 해지면 최대한 인공빛을 최소화하라는 게 오늘 얘기의 출발점입니다. 뇌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뇌가 아침이 왔다, 밤이 되었다, 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눈이에요. 이 눈이요, 빛을 통해서 아침이다, 밤이다, 아침이니까 눈을 떠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밤이니까 이제는 좀 잠을 자야 된다, 그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 신호 체계가 무너져 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전, 아침형 인간들은 뭐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큰 변화가 없었을 텐데 저녁형 인간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원래 야행성이야 라고 믿었던 이 믿음 자체가 빛의 환경이 만든 패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몇 개가 해당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도 안 걷고 하루를 시작한다. 밤 11시 넘어서도 화면을 계속 본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훨씬 늦게까지 잔다. 아침에 유독 힘들고 몸이 안 깨는 느낌이 든다. 거의 다 해당되지 않으세요? 몇 개가 해당되세요? 만약에 서너 개 정도 거의 해당된다 이러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요, 타고난 야행성이 아니라 그냥 리듬이 밀려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저는 4개 다 해당되거든요. 나는 원래 아침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사람이야 라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이 연구 하나를 알게 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유전적으로 야행성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맞아요. 수면 패턴, 그러니까 크로노타입은요, 실제로 유전자랑 관련이 있어요. 시계 유전자들이 관여를 분명히 하고요. 인구의 한 25에서 30% 정도는 실제로 저녁형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만약에 빛의 관리가 엉망인 상태에서 나온 판단이라면, 그러니까 낮에 빛을 안 봐? 밤에 엄청나게 인공 조명이 노출되어 있어. 이런 상태의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저녁형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나 좀 수면 패턴을 바꿔보고 싶다. 아침형 인간처럼 뭔가 잠이 깨는 시간, 아침에 좀 편하게 일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빛에 노출되는 패턴을 한번 바꿔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요, 2주짜리 셀프 테스트예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 사람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 몸의 체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6시다, 7시다 이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빛을 보는 거예요.
베란다로 나간다거나 이러면서 빨리 나의 뇌에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이 되면요, 특히 노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노을을 보게 되면요, 눈이 인지를 하게 된대요. 해가 저물고 있구나, 밤이 오고 있구나 인지하게 됩니다. 저녁에는요, 해가 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요, 밤에는 이건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빛을 최소화해보는 거예요. 2주 정도만 해보세요. 캠핑 실험에서는 워낙 극단적으로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만 해도 효과를 봤거든요. 우리가 디톡스 하듯이 인공빛 디톡스를 한다는 생각으로 주말에 이 테스트를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북유럽이라든가 아예 그런 화이트 노이즈도 차단하고 빛도 차단해서 어떤 오두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지내는 리트릿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빛을 차단하고 소음을 차단하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몸에 있어서 진짜 독소를 빼주는 그 디톡스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집에서 딱 이틀만이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뭐 저녁도 먹고 뭐 주말에 한 이틀 정도 나를 위해서 수면 패턴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밤에 쌩쌩하고 아침이 죽어도 힘들다. 이거는요, 유전적으로 저녁형 인간일 수 있고요. 혹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긴 한데 호르몬 분비에 약간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은 빛의 환경을 조절해보는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효과가 있다,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면 그동안 사실은 저녁형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가짜로 야행성이 됐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 가서 해드리면 꼭 질문들을 하십니다. 몇 시에 빛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좀 야행성이라 새벽 2시 정도에 잠을 자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한 7시간 정도 자는 패턴이잖아요. 이럴 때 눈을 뜨자마자 더 자고 싶으니까 이제 눈을 감아요.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내가 원래 잘 만큼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다.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커튼부터 열어야 돼요. 타이밍 잡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햇빛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만약에 2-3시간 정도 늦게 일어난다, 뭐 10시, 11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요, 오전 9시다, 10시다, 7시다 이게 아니라 눈 뜬 직후에 최대한 빨리 빛을 보는 거예요. 기준점은 시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전 6시에 일어난다? 뭐 9시 전까지 빛을 많이 보는 거예요. 뭐 오전 10시나 11시에 일어나는 분들이라면 그 직후에 최대한 빨리 빛을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8시 정도에 기상을 한다면 9시에서 10시 전까지 빛을 봐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사람에 따라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내가 아무리 일어난 직후에 빛을 많이 봤다고 해도 만약에 밤늦게까지 인공빛을 많이 봤다 그러면 그 효과가 또 상쇄가 됩니다. 아침에 빛을 많이 보면서 다음날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기상시간을 더 일찍 당겨놨는데 밤에 인공빛을 너무 많이 봤다, 다시 뒤로 밀립니다. 핵심은요, 눈 뜬 직후에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어서 빛을 보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밖에 나가니까 이왕이면 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걸어가면서 빛을 보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꼭 창문을 열어서라도 빛을 최대한 받으시면 좋아요. 뭐 낮에 태닝하면은 아침에 햇빛 못 본 거 다 보충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아침에 빛을 쬐면은요, 이 각성되는 신호가 바로 작동을 하는 반면에 이 같은 각도의 빛이라도요, 오후에 쬐면 크게 영향이 없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몇 시간을 태닝을 해도요, 아침에 놓친 거를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전 7시에 일어나는 분이라면 이제 씻고 준비하는 사이에 뭐 커튼 걷고 출근길 걷는 시간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뭐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분들이라도 뭐 남들 기준에 맞춰서 굳이 일찍 일어나라고 애쓸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시간부터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가는 걸 목표로 삼으면 돼요. 집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프리랜서 분들이라도 최대한 그냥 밖에 나가서 뭐 한 바퀴 돈다거나 이런 식으로 빛을 받으면 됩니다. 주말에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늦잠 자고 실내에만 있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늦잠을 좀 자주 해야 되니까 늦잠은 주무시되 취침 시간 뭐 2-3시간 전부터는요, 저녁 느낌이 나는 그때 그 햇빛 있죠.
이걸 꼭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이 밝은 화면, 아이패드 화면 이런 거를 보는 거를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2주 동안 매일 이렇게 해야 하나요? 뭐 하루라도 놓치면은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캠핑 실험할 때 그 연구도요. 그렇게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뭐 놓쳐도 리셋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주 정도 실험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이거는 유전적으로 저녁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직장 때문에 기상 시간을 마음대로 못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테스트는요. 기상 시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시간 그대로 두고요. 그 직후의 빛을 얼마나 빨리 보느냐만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뭐 거창한 장비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침에 완전히 정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밤에 실제로 졸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 이 두 개를요 2주 정도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피부 관리, 헤어 관리, 혈당 관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햇빛 관리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빛 관리까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김이 생기니까 자외선 차단하고 선블럭 바르는 데만 더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수면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가 바로 빛 관리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빛은요. 그냥 나를 비춰주는 그냥 물과 공기처럼 거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단이나 운동, 뭐 영양제 관리 이런 것만 하려고 했지 제가 빛 관리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콜로라도 캠핑 연구가 보여준 거는요. 이 빛을 언제 보느냐가 이 타이밍이요. 우리가 타고났다고 믿는 그 수면 패턴의 어떤 성향 부분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형 인간이라고 믿었던 분들조차도 기상 시간이 빨라졌다는 거. 이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저는 이게요. 웰니스나 뭐 롱제비티 얘기를 할 때 영양제나 운동 루틴보다도요.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기초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안 들고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실험해 볼 거 두 가지입니다. 눈 뜬 직후에 최대한 빛을 빨리 보기, 자기 전에는 최대한 어둡게 하기. 이걸 2주 정도 해보시고요. 진짜 야행성이었는지, 가짜 야행성은 아니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2주 테스트를 제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면 리듬이 밀린 거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타이밍이 맞아도 몸이 깨어나는 그 전환 자체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음 편에서 다뤄볼게요.